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주식시장은 찬바람이 상당히 좀 불고 있네요. 온도차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아시아 시장을 극도의 어떤 공포를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10시를 전후로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S&P가 유로존에 있는 세계 대형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CS하고 바클레이즈, 도이체방크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나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데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은 국가 신용등급에 선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난 다음에 은행의 신용등급이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된 다음에 은행의 등급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은행만 먼저 내리는 경우는 상당히 좀 의외였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ECB 통화정책회의가 진행이 될 그런 시점에서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것은 ECB의 시장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신용평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ECB에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립서비스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책은 하지 않았죠.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기부양을 상당히 하겠다는 의지를 하고 뭐든지 주어진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S&P가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밤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ECB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포르투갈 문제가 시장에 심각하게 또 작용하고 있죠. 포르투갈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연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긴축은 못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연정의 다른 야당의 당수들이 일단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금 증액에 대해서도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것이 이제 그 포르투갈 10년물 국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포르투갈 10년물 국채가 8%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이죠. 8%는 디폴트, 채무불이행이나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국만큼은 오늘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오히려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부적인 요소, 지금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P 민간 고용이 18만 8천 명 정도가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는 16만 명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약 2천 건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4만 3천 명. 원래는 오늘 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밤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미리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지표의 호재가 시장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근데 고용이 는다라는 것은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양적 완화 축소를 악재로만 보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양적 완화 축소가 어쩌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전에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한 다음에 긴축을 했을 때 그 당시 시점의 주가를 보면 평균 7% 정도에서 10% 정도의 상승률을 더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가 시장에는 악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집트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100불대를 근접하고 있는데 살짝 돌파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월봉상의 유가가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5개월 만에 100불대에 올라왔지만 이 변화는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특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채권보다는 주식시장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주 같은 경우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빌 그로스의 펀드에서 11조 원 정도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빌 그로스는 채권왕이죠. 채권왕의 펀드에서 11조가 나갔다는 것은 시장에는 이제 채권을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위험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이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채권과 주식으로 흘러갔던 돈들이 균형 있게 흘러갔던 돈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강세 마인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매도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도지수가 굉장히 낮은 상태, 그 상태는 새로운 랠리를 펼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식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일 통화정책하고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BOE 통화정책회에서 마크 카니의 결과를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전 세계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의 의지가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22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금 신용경색 때문에 통화정책의 어떤 조절 능력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 1조 위안 정도 대출해줬는데 그중에 70%가 지금 그림자 금융으로 빠져나가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을 약간 뒤흔드는 모습이죠. 외부 충격을 통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죠. 어저께 우리나라는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좀 흘러내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장 초반에 진행이 됐고요. 베이시스를 넓혀놨다가 장 초반에 다시 줄여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다시 다 환매수하고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베이시스를 늘려서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조만간 수급의 변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전환선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틀 정도 현재 위치에서 버텨주면 일단 추세는 다시 매도가 아닌 매수세로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미국장 오늘 반장했죠. 딱 절반 정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양봉이 다시 세워주면서 후행 스팬의 모습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고 끝났다라는 거 금요일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차트도 역시 개파락으로 떨어졌지만 낙폭을 상당폭 줄여주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차트가 참 특이한 차트의 모습이죠. 어떤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재료라고 하면 아마 경기부양책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어저께 차트는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이 파란색 떨어지고 있는 파란색 안에서 일단 캔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틀 정도 후에 전환선 값이 우상향으로 급격히 자연적으로 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이틀 정도 진행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입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 돌파하려다 실패가 난 후에 오랜 시간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WTI가 상당폭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제가 강연해야죠. 요즘은 개인적 사정과 회사 사정 때문에 강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